자, 90년대로 들어오면요, 이들이 직업 혁명가로 변해갑니다. 대놓고 혁명하겠다가 아니고 이 사회 내 직업으로서의 혁명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2000년대 넘어가서는 제도권으로 확산되고 이제 국회 안에도 다 들어갔죠.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때 잘 보십시오. 이승복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이승복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해방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승복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에 대한 교육을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960년 4.19, 61년 4.19 2차 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합니다. 불과 전쟁이 휴전으로 포성이 멈춘 지 7년 지났습니다. 7년 지났는데 대학생들이 북한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안보 교육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심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혔을 겁니다. 보다 못해서 일어난 게 군부 쿠데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밀어붙였습니다. 문제는 6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지하당들이 속출되고 간첩단들이 적발되지만 문제는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고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해도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이 약합니다. 그 약한 고리를 제야를 비롯해서 좌익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흔들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정통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설득력이 없으니 안보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강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복이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으면서 말을 남겼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교과서에 당당하게 들어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당이 저렇게 나쁜 놈들이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 구조를 활용해서 선동에 이용하는 게 좌익들입니다. 저들은 일부러 그런 죽음을 만듭니다. 부신자살을 하건 뭘 하건 그리고 기념관을 만들고 그 기념관으로 또 새끼를 쳐나가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었죠. 지실되게 나가는 겁니다. 자, 이승복 사건이 이렇게 우리 한국 현대사에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5.18 광주 사태와 제주 4.3 사건은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승복 기념관의 위상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3월 15일 날 기구 개편에서 24명으로 최대 늘은 겁니다. 거의 연구관, 연구사,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각종 활동도 하시고 글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요 2001년에 정원은 18명으로 쪼그라듭니다. 그 다음에는 직급을 연구관에서 사무관으로 조정합니다. 연구관은요 학교로 치면은 교장급입니다. 근데 교장급을 날려버리고 이제 아예 직제가 없습니다. 사무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정원을 다시 12명으로 조정합니다. 2003년이네요. 2005년에는 원래는 강원도 교육청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평창군 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 3월 1일 날 장학사 1명의 정원 감축. 장학사도 없어요. 현 정원은 11명입니다. 관장 1명, 7급 1명,
여기서 제대로 글을 좀 쓰고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은 관장하고 칠도 1명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능직 6명, 청원 경찰 3명 이게 다입니다. 지금 예산은 과거에 비해서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1985년에서 2006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력은 무지무지하게 신장해 왔는데 여기는 예산은 절반으로 깎여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반공응변은 이젠 안보응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주와 4.3 항쟁 그리고 이승복 요 세 개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기념관 본관 전시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진의 마술에 지금 속고 계십니다. 요 한 프레임 안에 건물 하나가 들어가니 이놈의 건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요. 요 건물이 203평입니다. 이승복 기념관 건물은 203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 있는 4.3 평화기념관입니다. 저는 작년에 모종의 일로 제주도에 갔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주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가를 만드셔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좀 해보십시오. 정말 재미난 곳이에요. 4.3 평화관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곳인데 표지판이 엉성합니다.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 접근을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통한, 그러니까 정교조 선생님을 통한 수학여행단 가장 많이 갔습니다. 가봤더니 대지가 12만 평입니다. 이승복 기념관 대지가 4만 평입니다. 대지만 12만 평. 거기에 이 스크린보다 큰 대리석 돌들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시를 새겨놨는데 그 시들은 한결같이 진압하는 놈들 다 욕하는 시. 이 기념관의 건물이 어느 정도냐면 3,820평입니다. 이 건물만. 저는 이승복 기념관 전시실에 가면 30분 이상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볼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한 개 층만 도는데 2시간이 넘고 대충 보고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났는데 이놈의 전시실은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현대적인 방법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 기법을 동원해서 홍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광주입니다. 5.18 기념관 약 1000평입니다. 이승복 기념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소년을 기리는 기념관이 203평이고 대한민국을 아예 깔아뭉개고 있고 맨 마지막 코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방용하고 있는 거. 여기는 무려 20배에 가까운 3.8평. 근데 이런 사실은 어느 언론도 보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승복 기념관의 내부입니다. 가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들이 어린아이의 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쓸 수 있는 글이 아니고 정부가 원하는 평화 통일이나 정부가 원하는 북한 퍼주기 그런 주제로 된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보는 저로 하여금 이승복 군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을 그림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승복 군의 참상을 그림으로 알려주는 곳이고요. 그 옆에 보면 사진으로 이렇게나마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자료를 설명한 것인데
그나마 이렇게 보니까 좀 낫지. 자산기념관이나 광주기념관과 비교를 하시면 아마 통탄하실 겁니다. 이건 뭘까요? 자산평화기념관에 들어가면요, 정시에, 그러니까 실내인데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관람객들을 당시에 동굴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입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통로를 동굴로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건 대충 사진으로 나와 있었지만 저 옆에는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 아주 현대식의 디자인을 가미해가지고 요소요소로 만들어 갑니다. 이런 코너들이 수십 개입니다. 건물이 상당히 현대적이지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상기념관의 어느 코너를 딱 돌아가면 갑자기 방과 방 사이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흰 공간인데 천장을 이렇게 보면 이게 나옵니다. 몇 층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천장으로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광주